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먼저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관리도가 최근 들어서 시험 경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책에 좀 보완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할까 합니다. 이미 그 실기는 전체 26강으로 전체가 지금 교육이 다 돼 있죠. 그거 한 2회 정도만 학습하시고 그다음 문제 풀어보시면 되긴 되는데, 관리도가 옛날처럼 두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한 문제를 합쳐서 15점짜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관리도 배당 점수가 15점 정도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걸 한 문항으로 다 묶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X발 관리도와 C 관리도는 시험에 나왔었고요. 뭐 다른 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년도 4회차부터 바뀐 거니까. 그전에는 16문항이 나왔는데 지금은 13문항으로 바뀌었어요. 15점짜리가 나오고 10점짜리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거든요. 그 잡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도가 흩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림 관리도에다가 페이지에다가 더 문제를 추가해 놨습니다. 문제를 추가해 놓고 그 관련되는 사항은 양쌤 품질경영사 카페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반드시 다운받으시고요. 거기다가 여기 그 오늘 수업하고 하는 풀이도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풀이도 같이 나중에 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이 수업도 보태가지고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2회차 정도의 지금 현재 기출문제에 대한 강의가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를 푸시면서 일단은 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를 푸는 요령을 거기는 또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시험을 풀어야 된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뒤에 보니까 그 3년치의 기출문제가 너무 좀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오면서 3년간 안 나왔던 문제를 새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문제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인데 소외됐던 문제들이니까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문제를 더 추가로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지난번에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서 3문제인가 4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왔거든요. 다시 그 양쌤 홈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난번 2차 기준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거 바로 참고하시고요. 거기도 지금 관리도가 좀 문제가 확대되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마지막 주에 올려놓을 테니까 풀어보시도록 하고, 약점 문제들은 마지막 주에 제가 추가로 할 테니까 그 자료들도 물론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내용들을 추가로 학습을 하셔서 이번이 올해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3번 문항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 데이터는 Y공정의 배치당 알코올 함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XRM 관리도죠. 적정한 관리도를 쓰시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주지는 않고 얘는 빼죠. 얘는 빼고 측정치 이동범위 이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줍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말은 빠진 상태에서 어떤 관리도를 그릴 거냐. XRM 관리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성과 관리 한계를 구하시오. 지금 중심성과 관리 한계는 교재에 보신 대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리도는 아시다시피 관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끝인데요. 참고로 이 그림 그리는 거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20개인데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 이게 20개를 다 그리게 하긴 뭐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번에서 10번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블랭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만큼은. 블랭크를 주고 20번만 딱 띄워놓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 10번까지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점점 찍었다가 20번에만 찍어도 되는데 시험 문제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10개만 그리시고 10번군까지만 그리시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려보셔야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이 정도로 끝나요. 이거는 이상 원인이 없는 관리도니까 당연히 여기서 끝내야죠. 그럼 보통 이제 점수가 보통 이 2점, 이건 뭐 한 3점, 5점에 이거 한 3점에서 많으면 8점, 아니면은 2점, 2점, 뭐 3점 해가지고 7점일 수도 있고 뭐 대충 이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과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이런 게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XRM 관리도는 아직 안 나왔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보완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된다는 거죠. 먼저 규격이 4, 6인 경우에 부적 하품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공정력 지수를 구하고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불량률 구하는 게 보통 3점 내지 4점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력 지수를 구하는 것이 다시 한 3점 정도가 됩니다. 6점 정도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5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파트로 하나 나갈 수가 있고, 거꾸로 이제 검출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정평균이 4.0이 나왔을 때 관리도의 검출력은 얼마냐. 그리고 이걸 10점을 타점했을 때 검출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죠.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한 6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 점수가 관리도 그림 그리는 거에다가, 여기에 원래 점수가 기준값을 구하시오. 그럼 기준값 한 개가 원래, 보통 2 내지 4점 정도가 돼요. 관리 한계를 구하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거나 요게 추가되면은 간단하게 그 10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5점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는 지금 기준값이 필요가 없어요 버렸어요. 왜? 관리도가 그 관리 상태니까. 관리도가 관리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요? 기준값을.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값의 관리 한계가 처음에 잡은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굳이 잡으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준값은 그냥 우리가 잡은 UCL, LCL에 해당되는 X바바와 R제로가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값은 X바바가 바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X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R바가 R제로가 됩니다. 관리 상태니까. 그러면 X제로는 거긴대로 그냥 4.915가 되고요. R바는 0.40516이죠. 네, 그러니까 0.40516이 R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기준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을 내기가 좀 어렵고요. 기준값에 관한 관리 한계를 구하시오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현재는 하여간 바로 이 얘기가 되니까 이거 빠진 상태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15점짜리를 만들려면 이거 좀 더 합쳐야 될 거예요. 한 두세 개가 더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함량 규격이 4, 6이라 그랬으니까요. 불량률은 X가 4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면 불량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규격이 오버가 되니까 이건 불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면 되겠죠. 예, 규격을 무시하라. 평균은 뭘 뺍니까? 평균 이걸 빼면 돼요. 4.92로. 근데 시그마가 없죠. 예, 시그마를 구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구해야겠죠. 시그마 제로는 D2분의 알바가 되니까 0.40516을 현재 이 D2 값은 관리도의 계수표인데요. n이 2일 때를 봐야 되죠. 1.12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28로 나누면 0.35927이 됩니다. 그러므로 0.35927을 집어넣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6을 무시해야겠죠. 6을 4.915를 빼고 0.35927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57467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2.9921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건 반올림하면 돼요. 2.57이죠. 이거는 2.99죠. 예, 반올림을 하면 두 자리까지만 뽑아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정규분포 표가 두 자리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정규분포 수표인데 2.57은 2.50123456 0.0051이죠. 그 다음에 2.99니까 2.99면 이게 지금 보면 0에 2에 139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점이죠. 001395 이런 얘기니까 0.00140이 되겠죠. 반올림하면 1395니까요. 다섯 째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되잖아요. 반올림하면 1495이니까 플러스하면 0.006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 불량률이 0.65%인데요. 이건 0.65%를 안 써도 되죠. 이 상태로 놔두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회 조건에서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시오. 그럼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CP를 구하는 거죠. 예, CP는 규격 마이너스 6시그마니까 규격이 얼마인가요? 2가 되죠? 4-6이니까 2, 6 곱하기 시그마는 0.35927입니다. 그래서 0.35927을 곱해서 나누면 0.92781이 됩니다. 보통 CP는 두 자리까지만 써도 되는데요. 그냥 쓰는 김에 다 쓰세요. 그냥 다섯 자리로. 여기는 이제 0.93이란 얘기죠. 92781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아시다시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6, 5, 4, 3, 2, 0, 1, 2, 3. 3등급이죠. 밑에 3으로 다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3등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도는 3등급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군더더기 없이 답이 딱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뭐 이거는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정도는 써야겠죠. 이 정도는 쓰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이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문제를 바로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2의 상태를 기준값으로 하여 이렇게 나왔죠. 기준값으로 하니까 이게 기준값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을 관리할 때 공정 평균이 4.0으로 나뉘었다면 관리도의 검출력은 어떠냐. 이게 기준값이니까 관리 한계를 구할 필요는 없죠. 근데 X0가 4.0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평균이 4.915잖아요. 4.915니까 4.0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뭐 규격 하한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모양이네요. 하한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검출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X가 이번에 또 타점되는 건 X니까 이게 타점되는 것이에요. 타점을 X바를 찍느냐 X를 찍느냐 하는 겁니다. X 관리도로는 잘 안 해보셨죠? 똑같아요. X바 관리도로랑. 근데 X를 찍으니까 X가 벗어난다. 어디를? 이거 LCL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책을 보게 되면 UCL을 벗어난다로 해놓은 그 두 가지를 다 쏘는 책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UCL을 평균이 내려갔는데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게 검출이 된 겁니까? 사기를 치는 겁니까? 그거 오류도 그런 오류는 없죠. 평균이 내려간다고 어떻게 위로 벗어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존재하니까 계산들을 하는데요. 절대 그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오류를 검출력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셔야 되고 이거는 한쪽만 해야 됩니다. 평균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3포를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안 물어봐요. 3포가 커졌냐 작았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 상태가 아닌데 관리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평균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그마 번수 바뀌었는데. 그러면 아파 죽는 놈한테 반에서 2등 할래 3등 할래 그 얘기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픈 놈은 병원에 보내야지 갑자기 거기서 뭐 공부 잘하냐 못하냐 그건 못 따지네 이거죠. 실제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검출력 문제는 관리도 관리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값으로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출력 얘기가 되지. 그게 아니면 기준값이 아닌 상태에도 무슨 검출력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LCL이 얼마였죠? LCL은 3.83701입니다. 그러니까 LCL을 무시하라. 똑같죠? LCL을 무시하면 G로 풀면 3.83701을 무시하는데 이게 아니라 평균이 4.0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4.0을 빼주고요. 시그마는 미리 계산돼 있죠.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았으니까 0.35927이죠. 문제에다가 요게 하나가 들어가야겠네요. 단 과일 관리도는 관리 상태이다. 이런 말이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완벽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0.45367이 됩니다. 그러면 반올림하면 이거 마이너스 0.45가 되죠? 이걸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면 0.45니까 0.45면
0.3264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3번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의 조건에서 여기 이거죠. 이거에서 10점을 타점했을 때 검출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10점을 타점했을 때 검출하지 못할 확률은 이게 이제 6번이면 7번 문항이 되는데 10점을 타점해서 검출하지 못할 확률은 이게 검출력이거든요. 이게 검출력인데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다. 그러면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죠. 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면 10점이 하나도 안 벗어나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x 이퀄 0이라고 써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x라고 안 쓰고 보통 책들이 k라고 해놨습니다. 머리를 쓴 거죠. 예, 그럼 k라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k는 0이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C 0, 0이죠. 0.3264가 하나도 안 나오고 0.6736이 10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0.6736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01923이 됩니다. 1.923%가 되네요. 이건 뭐 거의 검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반면에 그러니까 수치를 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수치를 안 주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2의 상태를 기준값으로 해서 공정을 관리할 때 평균이 1시그마 나였다면 검출력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그냥 1시그마 나왔던 검출력 같으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요. 네, 이와 같이 문자로 주게 되면 역시 똑같은데 낮아졌다면 그랬으니까 검출력은 LCL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풀어요. 저런 경우에는 G값인데 LCL을 그대로 써요. LCL은 X0 마이너스 3시그마 제로가 되겠죠? 네, 3시그마 제로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시그마가 작아졌다면 이게 바뀐 평균이죠? 밑에는 시그마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빼면은 마이너스 2시그마 제로가 되고 약분되니까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2.6이 되네요. 그러면 이걸 수표로 찾으면 0.0228이 되죠. 뭐 이건 암기하고 있는 값인 분이 많죠. 그래도 이제 이 차시합니까 수표는 찾아보도록 하세요. 수표를 찾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하다 보면은 여기서 많이 틀려요. 수치표가 이상한 값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수치표가 틀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 과정은 잘 맞는데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누적돼서 15점짜리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섞여서 15점짜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준비해 두시면 이거는 충분합니다. 네, 이번에는 X 메디안 알과리도입니다. 125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다음은 부분군의 크기가 5인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다. X 메디안 알과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하라는데 여기 보면 소수 두째짜리까지 구하라 그랬죠. 예, 이런 게 문제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앞자리가 굉장히 많은 값들이에요. 많은 값들인데 이게 소수자리까지 5자리까지 가면 너무 지저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지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의고요. 그래야 채점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X 메디안 알과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이 문제는 관리 한계를 구하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구했겠죠? 그 구해가지고 작성을 했더니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게 두 점이 2시그마, 3시그마 한계에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제 관리도는 이상 상태다 이걸 써야 되는데요. 요게 1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관리도를 그리시오가 3점인데요. 그러니까 틀려도 큰 타격은 없어요. 그 다음에 관리도에서 높아심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상한하한을 안 긋는 분들이 있는데 긋습니다. 상한하한을 안 긋으면 거요. 이번에도 채점하다 보니까 3명이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싹 다 긋습니다. 그 다음에 점만 찍는 분들이 있어요. 선 안 긋고요. 꺾은 선 그래프를 찍으라는 얘기지 점 그래프 찍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산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긋습니다. 중심선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시는 대로 이것과 이것은 반드시 거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채점 안 해요. 그냥 긋죠. 대충 점 찍었으면 맞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관리도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선과 중심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관리 한계가. 이 관리 한계가 직선으로 걷도 상관은 없어요. 직선으로 걷도 상관없는데 원래는 점선을 긋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리도가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은 관리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점선을 그셔야 돼요. 근데 점선은 안 긋고 직선이나 일점세선을 걷도 맞게는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틀린 거예요. 어쨌든 점선과 직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것이 관리 한계 내에 있으니까 관리 상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따로 채점을 해요. 1점이 부가 점수예요. 얘가 3점, 얘가 1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2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6점짜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4점이면 점수가 8점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요건 1점이에요. 이거는 부가 점수기 때문에 얘만 따로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신이 없으면 그냥 관리 상태로 쓰셔도 1점밖에 안 깎이니까 그건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 이상 원인을 제거하고 기준값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보면 X 메디안 알고리즘 기준값을 작성하시오. 이게 만약에 이상 원인이 없으면 저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도는 관리 상태다. 그러면 아까처럼 관리 상태니까 그걸 기준값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관리 상태가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가 이어져 있으면 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벗어났는데도 관리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 상태가 아니야?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3점 중 2점을. 런인 경우 하나 있고요. 딱 한 문제 있어요. 9점 런인 게 하나 있고요. 3점 중 2점인 것이 2개인가 있습니다. 전체에 합쳐가지고. 나머지 룰은 없어요. 예를 들면 트렌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2점 중 3점은 2개가 있다는 거고 X 가이도가 하나 있고 X 메디안 가이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준값을 결정하라고 돼 있으면 사실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이 이렇게 있는 건데 기준값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책에는 지금 그까지는 제가 참고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를.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2개가 제거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2개가 제거가 될 때 이게 여기서 메디안 관리도는 문제가 되는데 R 관리도는 문제가 안 되니까 메디안만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책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관리도는 이상치를 제거할 땐 군 자체가 제거가 돼요. 군 자체가 제거가 되니까 이 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군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17, 18번이 없어지는데요. R도 마찬가지로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없는데 R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17, 18번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얘기가 돼요.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 상태의 경우에는 얘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개를 동시에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동시에 빼서 지금 34.72와 15.67이 나왔는데 요까지 이제 기준값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작성하라고 하면은 이게 4점 정도가 되는데요. 기준값 점수랑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4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까지 오면 한 10점, 10점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값을 근거로 공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시오. 그리고 불량률 계산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제가 불량률은 빼먹었는데, 불량률은 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규격 주면은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검출력을 구하라 할 수 있고, 여기서 타점을 넣는데, 1시그마 증가를 줄 수도 있고,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뭐가 되는지 하는데 이건 뭐 무한정 제가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샘플로 이렇게만 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풀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값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기준값 정해졌죠? 그러면 우선 X 메디안 관리도의 메디안은 34.72가 되니까 이게 센터라인이죠. 그 다음에 UCL하고 LCL은 34.72 플러스 마이너스 A4 R0가 되죠. 15.67이 됩니다. 지금 N이 5인 메디안 관리도에 A4가 0.691이니까 이 값이 0.691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UCL은 45.55가 되고 둘째 자리까지 끊으라 했으니까 딱 끊어야 됩니다. LCL은 23.89가 됩니다. 이거는 끊냐고요? 아, 이건 수표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놓고 답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네, 답을 끊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R0는 15.67이니까 이거 LCL은 없죠? N이 5니까 UCL만 있는데 UCL은 D4 R0가 되죠? D4 R0인데 D4가 2.114죠? 그래서 2.114 곱하기 15.67이 됩니다. 그러면 33.13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리한 게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UCL, LCL 다 쓰게 돼 있어요. 진짜 그 답 짓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다 풀어놓고 있잖아요. UCL, LCL 바꿔 쓰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바꿔 쓰는 사람도 있어요. LCL은 뭐라고 씁니까? 짝대기 쭉 거도 되고요. 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써도 되고 두 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0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옮겨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한계를 지금 구했는데 이 기준값을 근거로 관리 한계는 이제 이쪽에 관련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줬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어쨌든 기준값을 근거로 규격이 25, 55일 때 최소 응용 지수를 구하고 평가하시오. 글쎄 불량률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불량률은 뭐 간단해요. 뭐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x가 규격 하한을 벗어나고 x가 규격 상한을 벗어나면 되죠. 메디안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 메디안은 관리도고 불량을 메디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G가 규격 하한이 20이죠. 20에서 이게 센터니까요. 지금 대표값이 34.72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0가 15.67이죠? 네, 15.67이니까 D2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니까 궁금하면 그냥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요. 현재는 이제 공정력 지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CP가 되겠죠? 근데 최소 공정력 지수네요? 아, 최소 공정력 지수는 CPK죠? 최소 공정력 지수를 구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 하면요. 규격과 X의 위치를 봐야 돼요. X0에. 이게 지금 이제 중앙이 기준값을 근거라 그랬으니까 규격이 여기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냐를 봐야 됩니다. 33이 정중앙이 얼마인가요? 75니까 정중앙이 75 나누기 2는 37.5죠? 예, 그러니까 하한 쪽으로 치우쳐 있죠? CPK는 CPL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 메디안이 중앙값이니까 34.72가 되고요. 메디안을 써도 되냐고요? 네, 돼요. 메디안이 결국은 기대값이 똑같으니까. 기대값은 같아요. 메디안이나 평균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관리 상태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격 하한이 20이죠. 네, 규격 하한까지 버리고 3 곱하기 시그마가 15.67 나누기 n이 5일 때 D2 값이 어떻게 되나요? n이 5일 때 D2 값은 2.3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316이죠? 여기도 2.3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0.73이 됩니다. 왜 이렇게 썼냐고요? 둘째 자리까지 아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수표 값이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값은 0.73. 자, 0.73이면은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써봐야겠죠? 예, 3, 4, 5, 6. 6에서부터 0, 1, 2, 3. 이렇게 나누니까 0.74이면은 3분의 1은 67 아닙니까? 0.67? 여기죠? 네, 3등급이네요. 최소 공정지 지수는 앞에 쓸 거 없이 사족 달지 말고 3등급 이러면은 5번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항인데요. 공정평균이 일시그마 증가했을 때 관리도의 검출력을 구하시오. 예, 이 검출력은 뭐 1-베타인데 이번엔 1시그마가 증가했죠. 증가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검출력이니까 메디안이 UCL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출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야 되죠.
단 R 관리도는 관리 상태이다. 이런 말이 붙어줘야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가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막 나오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도 이게 책 써놓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당연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잊어먹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메디안 UCL보다 커지니까 이게 자꾸 숫자를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시그마로 주게 되면 숫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계산이 괜히 그 UCL, 물론 뭐 계산대 있으니까 UCL 넣고 계산하는 건 뭐 문제가 뭐 안 되겠죠?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문자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주면. 이걸 이제 지로 환산하면, UCL이 어떻게 되느냐? UCL이 원래 이렇게 되죠? X0 플러스 3M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뮤 플러스 시그마니까 X0 플러스 시그마가 되죠. 자, 그럼 밑변은 어떻게 되나요? 밑변은 그냥 시그마 제로 나누기 루트 N이에요. 시그마니까요. 데이터의 시그마가 M3가 붙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분되죠? 이게 시그마가 다 약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이 약분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3M3,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을 양쪽에다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곱해버리면 약분되잖아요. 없어지고. 얘하고 얘가 통째로 약분되죠. 여기는 루트 N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3M3 마이너스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3M3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얘가 메디안 관리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죠. 메디안 값은 이 관리도의 수표 끝에 나와 있는데, 1.198이죠? 1.198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G는 1.3579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올림 하면은 두 자리까지 하면 1.36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규분포 표에서 1.36이면 여기가 되니까 0.0869가 되네요. 예, 여기서 메디안 분포인데 왜 정규분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메디안 분포는 요거 글자 하나로 끝난 거예요. 요거 하나 끝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정규분포의 범주 내에 있으니까 메디안이 됐건 최빈수가 됐던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를 찾으면 되고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45.5를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풀어 X 메디안이 UCL, 즉 45.5보다 크면 되니까 이걸 G로 바꾸면 45.5에서 X가 1시그마만큼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34.72 플러스, 이거 계산을 안 해놨죠? 15.67 나누기 2.326을 해야겠네요. 15.67 나누기 2.326. 이렇게 하면은 1시그마가 커지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니까 15.67 나누기 2.326이면 시그마인데 나누기 루트 뭘 해야 돼요? 루트 5를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푸시면 뭐 되니까 그게 그거죠. 근데 이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공식 형태로 빠져나오니까 글씨가 이게 보기 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죠. 약분되면서 좀 깔끔하게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계 조건에서 5점을 타점했을 때 검출될 확률을 구하시오. 유계 조건에서 5점을 타점했을 때 검출될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죠. 예. 여기서 5점을 검출한다는 얘기는 1마스 베타를 얘기로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때는 5점을 다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K가 0인 경우만 빼주면 됩니다. K가 0인 경우만 빼주면 어쨌든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타점을 해 나가는데 이게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1 마이너스 검출력이 지금 0.0869니까 5점에서 하나도 타점 못할 확률 0.0869가 0이고 0.9131이 5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36527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37 이렇게 하면 되죠. 두째째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올림을 여기서는 반올림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수치 관리도입니다. 개수치 관리도의 MP 관리도는 처음부터 굉장히 길게 답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MP 관리도가 나오면 앞에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자료는 부분군 크기 100에 대한 부적합 품수를 나타낸 것이다. 127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20개의 부분군이 있고요. 부적합 품이 나와 있죠. 위 데이터의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시험 문제가 좀 말이 어렵게 나옵니다. 속성 데이터라는 것이 개수치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위 속성 데이터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어떤 분포를 근거하여 구하는가,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규 분포로는 안 돼요. 근거하면 그러면은 이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도를 작성할 때 어떤 근사법을 따르느냐, 그럼 정규 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 데이터에 적합한 관리도는 뭐냐, 이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부적합품이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MP나 P가 되죠. 만약에 부적합수라고 돼 있으면 C나 U가 되죠. 예,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부분 번호만 있고 N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MP 관리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P 관리도 이러면 그건 틀리는 거죠. 예, MP 관리도라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P 관리도 그리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거 지금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N이 동일할 때는, 부분군이 동일할 때는 MP 관리도를 그린다 이렇게 돼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옛날 문제니까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풀어주니까 괜히 답지랑 틀리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분군에 적합한 표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P분의 1에서 P분의 5까지 정도가 N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중요성과 관리 한계를 구하고 관리도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작성했더니 관리 상태죠. 네, 관리도는 관리 상태다 이렇게 됐다고요. 역시 이렇게 관리 상태가 나오면은 이제 뭐 이게 바로 센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P0는 2.7이고 P0가 얼마인가요? P0는 0.027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추가된다면 어떤 식이 되느냐? 자, 이제 뭐 거의 다 문제가 이건 빠져 있기 때문에 몇 개 없겠죠. 검출력 문제만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놨고요. 최소 능력 지수 정도? 불량률은 이건 뭐 계산을 할 수 없죠. 퍼센트니까. 불량률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검출력 문제가 시그마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인데 MP 관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N이 100이죠. N이 100인데 P가 예를 들면 4%가 되었을 때 검출력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 경우까지 해서 추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의 불량률이 5%가 됐을 때 검출력을 50%로 하려면 이 검출력을 50%로 하는 문제가 유달리 많이 나오는데요. 개수치는. 이게 이제 문제를 내기 쉽기 때문이에요. 검출력이 50%가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불량률이 MP가, 즉 중심선이 기존의 UCL과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격 상황과 같아지게 되면 불량률이 50%가 되죠. 그러면은 MP0가 2.7이고 P0가 0.027인데 얘만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그 N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N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UCL이 N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P0는 지금 기준값이니까 N 곱하기 0.027 플러스 3 루트 N 곱하기 0.027 곱하기 1 마이너스 0.027이 N 곱하기 0.05와 같다. 5%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n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한 3, 4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만 남기고 이거 싹 다 넘기면 이걸로 넘어가서 빼고 3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n 0.027 곱하기 0.973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걸 빼면은 0.023n이 되고요. 이것을 3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은 여기 n이 남죠. 그럼 제곱하게 되면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0.023분의 3의 제곱 곱하기 0.027 곱하기 0.973의 이거 제곱해가지고 하나 약분되니까 다시 n이 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계산하면 n은 446.95가 되는데요. 예, 이거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447이 돼야 됩니다. 이거 446 그러면 거버려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50% 하려면 근데 5%에서 50%로 한다는 얘기는 50%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거나 이게 큰 거죠, 항상. 그러면 얘가 UCL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쪽이 지금 n이 남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값이 들어와야 되죠. 447. 근데 어쨌든 검출력에 관련된 n은 무조건 올립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값 구할 때는 할당 문제 있었죠. 층별에서. 그걸 제외하고는 n 계산할 때는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0.001이 나오더라도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신뢰도에서는 제가 객관식에도 문제 많이 얘기했죠. 그거 잘못하면 그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내놓고 맞았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P가 4%로 바뀌었을 때 검출력 구하시오. 이때는 이제 이 UCL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UCL이 7.56250이니까 검출력이 4%일 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4%로 변했다면 UCL 쪽으로 가는 거예요. LCL 쪽으로는 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검출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MP0가 MP-가 7.56250을 벗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G는 7.56250에 마이너스 P가 4%니까 N이 100이면 어떻게 되나요? 100 곱하기 0.04죠? MP. 네, MP가 기대값이고 VX가 MP1-P니까 바뀌었으니까 이게 되죠? 연동이 되니까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루트 100 곱하기 0.04 곱하기 0.96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1.81798이 됩니다. 이건 뭐 반올림하면 되니까 1.82가 되겠죠? 1.82는 0.0344가 되네요. 1.8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44%가 됩니다. 그럼 물론 여기선 이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점으로 검출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예, 이렇게 문제가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만약에 10점으로 검출을 못하면 K가 0인 경우죠. 이거는 베타니까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겠죠. 이게 검출력이니까 1-0.0344의 10승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최소 공정력 지수를 구하시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술사 시험 문제랑 비슷한데요. 노파심에 넣어놨어요. 혹시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출제를 교수들이 안 하고 기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학 커리큘럼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 쉽다고 생각해서 시험 문제 내거든요.
10다운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은 멍하죠. 이거 나오면 대략적으로 4점 정도 됩니다. 최소 확률 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6시그마 이론인데요. 빌 스미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빌 스미스 이론에 의하면은 현재 품질 상태가 0.027이죠. 여기 이제 빠졌는데 문제가 기준값으로 공정을 관리할 경우 이런 말이 추가가 되어야 되네요. 문제가 빠지면 투성이죠. 이게 정리해서 내도 시험 문제 낼 때는 답 쓰고 할 때는 이게 잘 모르다가 강의할 때 돼야 이런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빠졌네. 이게 역시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 기준값으로 공정을 관리할 경우에 최소 확률 지수가 기준값이 P0가 0.027이죠. 이 경우일 때 공정 지수를 구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뭘로 보냐면요. 롱타임의 G로 환산합니다. GLT라고 롱텀 G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0.027의 G 값을 어떻게 환산하냐 하면은 그냥 정규표로 구해요. 먼저 이쪽 표를 보는데 정규표 1번을 보는데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여기로 원래는 0.027이면 안 나와요. 0.02는 나와요. 2와 3, 0.02, 0.03이거든요. 0.027이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정규표 2를 봐야 됩니다. 정규표 2를 보는데 어디로 보느냐? 이 안에를 보고 찾아야 돼요. 0.027이면은 268, 274 이렇게 되죠. 요 사이가 0.027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0274가 1.92고 0268이 1.93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G 롱텀 값이 지금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관법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0.0268로 저는 택하겠습니다. 027이니까. 그러니까 1.9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롱텀이 1.93이면 먼저 지금 현재 최소 능력 지수를 구하면 이게 롱텀 값입니다. CPK가 원래 PP가 되는데요. 이런 게 있죠. CP가 2.0이면 CPK는 1.5다. 그러니까 이게 CPK는 G 롱텀을 3으로 나눈 값이고요. 얘는 G 숏텀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롱텀은 긴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변했다는 얘기고요. 변하기 전은 이 차이만큼이 변화가 없다라고 그 빌 스미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걸 기준으로 전부 다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숏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3에다가 이게 0.5니까 3으로 나눈 값이 0.5니까 앞에 3으로 나누기 전에는 1.5를 플러스 해줘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CP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CPK가 됩니다. 그럼 이거 3으로 나누니까 3, 6, 18, 13이니까 3, 4, 12가 되죠. 0.64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4등급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숏텀, 롱텀을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MP간에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오면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